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법률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유치권, 친권, 양육권, 또 명의신탁, 입양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사고나 분쟁으로 주원인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자세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법정이 지난주까지 휴가였나요? 예, 그 서울 고등법원 그 관할 안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이번 주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하고요. 네. 2주간 휴정기였습니다. 예. 그럼 지방도 같이 따라서 예, 휴정 그렇습니다. 기간인데요? 매년 똑같습니까? 매년 8월, 똑같습니다. 예, 7월 7월 마지막 주 하고요. 8월 첫 번째 주가 휴정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송이나 이 재판 관련해서 연관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이 캣맘의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요? 예, 네. 그 대전에서 이제 재판을 한 사안인데요. 네. 그 길고양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돌봐주던 이제 뭐 보통 캣맘이라고 하는데 캣맘이 길고양이를 구조를 해서 이제 돌보다가 잠시 이제 임시보호자한테 맡긴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캣맘이 임시보호자한테 길고양이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한 사안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캣맘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그 캣맘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동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동물이 물건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민법상으로는 동물은 물건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그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동물과 관련돼서 인간의 이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동물에 대해서 이게 물건과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꽤 있는데요. 네. 이 관련 판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물이 물건인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 민법 252조에 따르면은 야생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주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캣맘이 길고양이를 갖다가 걷어들여서 지속적으로 돌봐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점유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 그 점유와 관련돼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캣맘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뭐 임시로 돌봐주는 사람 또는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맡겨놨을 때 이 길고양이와 관련돼서는 캣맘이 반환해달라. 그러니까 치료가 다 끝나거나 돌봄이 다 끝났을 때 반환해달라고 임시보호자한테 청구를 했을 때는 그것이 인용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캣맘의 이 길고양이 소유권이 왜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유자여야만 길고양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판단이 되어야만 네. 그것에 대해서 캣맘이 길고양이를 임시보호자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물건에 대해서 인도를 해달라, 넘겨달라라고 청구를 할 때 제일 먼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누군가한테 맡겼을 때 그 맡긴 사람이 돌려달라고 누군가한테 맡겨놨을 때 맡겨 놓은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한다면 소송을 한다면 그러면 원고한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제일 먼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만 줬다고 해서 이게 소유권 인정이 될까요? 어느 한계까지가 이게 소유권 인정을 봐야 될 것이 그것이 또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부동산은 일단은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산 같은 부동산 외에 어떤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서 소유를 한다거나 그 어떤 적법하게 대가를 치르고 샀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소유자가 뭐 있었을지 처음에는 소유자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길에 이제 막 돌아다니고 야생으로 돌아다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야생동물인 것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길고양이를 걷어들여가지고 돌보던 그 캣맘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무주의 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시로 소유자가 맡겨놓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 이제 대전에서 대전에서 벌어진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캣맘이 그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혹시 뭐 병원에 맡겼다면 치료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망하게 되면 뭐 장례비도 치러야 되고 할 텐데 그럼 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런 또 의무 사항도 그렇습니다. 소유자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거나 하는 의무도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례였는지 왜 이렇게 소송까지 갔는지 이 사례를 좀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시 보호자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반환 청구 소송까지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길고양이와 관련돼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또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구하는 사건이 흔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동물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은 조금 이례적인 소송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오늘 기사에 보니까 배우자 없이 지내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배우자하고 지내는 경우보다 더 많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만큼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가족 개념으로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캣맘의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관련해서 뭐 더 주의사항이라든가 해주실 말씀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만큼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민법 개정안에서 동물에 대해서 물건에서 제외하는 그렇게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어떤 기존 어떤 규정들과 관련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 이외의 어떤 유체물이나 뭐 이런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지금 현 규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물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도 처벌하는 규정들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결국에는 지금 규정도 법 규정도 민법 규정도 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고양이 판례 같은 거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례를 보면은 수술비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또 캣맘이 부담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 사유를 봐서라도 소유권 인정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반만 준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7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1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친한 친구는 아닌데 동창이 저하고 친한 친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그냥 보통의 대화인데 친한 친구를 자꾸 흉본 것처럼 잘못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명예훼손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사람의 명예 가치, 명예 가치를 갖다가 그 훼손하는 것이 이제 명예훼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 자체를 갖다가 안 좋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될지언정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공연희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 또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특정 소수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될 수 있으면 또 공연성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친구 사이에서 얘기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공연성에 해당이 되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판사님에 따라서 또는 검사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어떤 상대 부모님한테 상대방의 어떤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전달을 하거나 또는 뭐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본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친구 사이에도 그럼 공연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엄격하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전파 가능성은 인정이 되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뿐인데 자꾸 친한 친구를 흉본 것처럼 그 친한 친구한테 가서 걔가 너 흉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도 문제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연성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범위를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넓게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친구한테 다른 친구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과 관련돼서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에 혹시 해당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그 사람의 상사한테 얘기하거나 부모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사안은 뭐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 친구에게 너 흉보더라. 그래서 두 사람의 친한 친구 사이가 이간질련해서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그 뭐 민사적으로는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한테 험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금 형사적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사적인 건 형사처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형사처벌과 관련돼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민사적으로는 책임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는 어떻게 그럼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모욕은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체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욕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제 모욕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하면은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허위 사실을 또는 뭐 진실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만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욕설 이런 것들은 모욕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벌금 보통은 모욕죄 관련돼서는 실무상으로는 벌금 정도 모욕죄는 벌금 정도 사안이지 그게 뭐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이 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법률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무에 시달렸던 공군 부사관 회식 자리에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이런 판결이 또 있었다고요? 이건 뭐 직장인들 좀 해당이 되겠네요. 비슷한 그러니까 사례. 이게 이제 그 공무상 재해 또는 뭐 업무상 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안과 관련돼서 이제 업무상 또는 공무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제일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이러면 그건 당연히 공무상재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
하는 그 사이의 어떤 시점보다는 네. 그 직전 단계나 그 직후 단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무상이나 업무상에 해당이 되느냐가 좀 문제가 많이 돼 그렇죠. 왔습니다. 예를 출근하고 들면 퇴근 사이에는 출근하다가 네. 만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그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이게 과연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네. 또는 그 퇴근 이후에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망한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공무상재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왔고 관련된 판례들이 그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왔는데요. 점점 공무상이나 업무상의 어떤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제 그 판례가 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판시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본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네. 그 업무상이나 공무상의 개념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지만,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피용자가 있느냐, 그 개념을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해야만 이제 사용자의 지배관리의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출근하는 것도 예를 들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을 해서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출근하는 와중에 만일에 사고가 났으면 그거는 또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승용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일에 회사에서 주유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제공할 상황은 못 되니까 주유비를 부담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라라고 만일 했다면 네. 그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된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유비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에서 법적 다툼이 있긴 한데 만일에 음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유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통근버스는 제공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만일에 음주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준은 뭐냐면 사용자의 지배관리 내에 포함이 돼 있느냐가 기준인데 지금 만일에 회사에서 주유비를 갖다 만일에 제공을 해서 만일에 통근버스를 제공을 못하니까 주유비를 제공을 해서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뭔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시고 출근한 경우까지는 법원이 보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출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가용으로 자기 차로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서 또는 사업주가 교통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엔 그러면은 보호를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유비를 줬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피용자가 들어왔다라고 어떤 규범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유비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 그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큰 회사 공기업이라든가 뭐 회사 큰 규모 회사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 사업장에서는 교통비까지는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영세 사업장 규모의 근로자들은 이 뭐 출근 시간에 운전을 하다 사망하게 되면 재해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업무 관련성 또 사용자의 업무상 지배관리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 뭐 교통비 지급 여부에 관련돼서 네. 또 어떤 판례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퇴근하다가 하는 경우도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그것도 동일한 출근할 때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퇴근 이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숨졌으면 과연 어떻게 이게 업무상 재해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 회식과 관련돼서도 동일한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사용자의 지배관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확장이 되는데 이 회식과 관련돼서는 그럼 회식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회식 주최자가 과연 누구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공군 부사관 관련돼서 유족연금 소송에서 그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네.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게 부대 회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굉장히 경무에 시달렸다. 네. 그러니까 통상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 주에 전주에는 몇 시간을 일해서 굉장히 경무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의 어떤 영업본부장이 그 회식을 그 연말 회식을 하고서 그 주차장에서 사망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안 같은 경우에도 회식의 비용이라든지 주최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 소송도 당연히 원고가 이겼던 사안이고요. 그 제가 직접 했던 사안인데 한 7년 전, 8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 강남 인근에서 그 제약회사 사옥 주차장에서 아마 그 본부장이 사망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안에서도 그 회식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 업무상 재해와 관련돼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최자, 네. 회식의 주최자, 비용 부담, 뭐 목적,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그 회식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많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서는 그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본부장이 주관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회식 자리를 주관해서 회식 자리에서 숨졌다면 당연히 재해겠습니다만은 본부장이 주관한 경우에는 이 본부장이 주관했다면 이 본부장도 업무적인 회사 차원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좀 해석이 좀 달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은 네. 본부장이 했다기보다는 네. 대표이사가 주최하는 이제 회식이었고요. 네. 본부장은 거기 참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안 관련돼서는 이제 그 본부장이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뭐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근로자이냐, 네. 근로자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그 사건에서 따져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식비를 판공비에서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사비로 지급 회식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에는 회식 비용을 어디서 지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었고요. 대표이사가 참여했었는지 부분도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 회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경무에 시달리진 않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숨졌다.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사안별로 좀 달라지겠죠.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금방 방송에 나온 그런 사례 비슷한 건데요. 네. 예. 노래방을 그 월급날 노래방을 가자래서 갔어요. 네. 다 같이 직원들이. 예. 그런데 그 노래방 가자고 그러는 게 그 쓰러진 사람이 노래방 가자고 그런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예. 월급날 회식 자리에서. 예. 그런데 그 가자고 간 사람이 그 처리를 안 하고 그 사장이 그 회식비를 처리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쓰러진 거죠. 네. 그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하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 회식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제 노래방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식의 목적이 이제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냐. 그러니까 노래방에 그러면 그 대표이사 사장이 과연 같이 갔느냐. 그리고 노래방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같이 따라갔느냐. 그다음에 결제는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 노래방에서 쓰러진 사람이 가자고는 했는데 전체 다 직원들이 갔고 그다음에 계산은 그 사장이 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 관련성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해볼 만한 사안이기는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 업무상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해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자세한 속내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네.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 다래원의 정기욱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